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사면초가 첩산중 이런 비슷한 선거들을 모두 동원해도 이재명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그리고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FC 등 비리 의혹 이렇게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외국환 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세 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법 재판을 위해서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사실상 쌍욕을 하면서 5분 동안이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듯이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부가 이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형사 34부가 오늘 이달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정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재판부는 그런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정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서정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다.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만큼 이러면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이면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경우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이재명 재판은 무려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항소심 3개월, 또 대법원 상고심 3개월 등 1년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엄청나게 위축된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허락했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예정대로 9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4개 재판 중에서는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1심이 선고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아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심에서 시간을 지금 2년이나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빠르면 내년 3, 4월이면 대법원 선고까지 마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워낙 시간을 끌어와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선거법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온다면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던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당사를 내놓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고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에는 결정타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차기 정권 창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재명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9월이면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그 즈음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까지 더해지면 이재명은 사실상 결정타를 잇게 되는 것이죠.
선거법 재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위정교사 재판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은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북 송금은 재판의 속도가 붙으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9월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는 이재명 퇴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 약 5분간에 걸쳐서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면서 거듭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기자들을 향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한다라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렸는데 그만큼 다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오늘 법정으로 출두하기 전에 변호인단으로부터 선거법 재판이 돌아가는 과정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이 뒤섞여 기자들에게 감정을 폭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언론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뿐입니다. 자기를 응원하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온통 범죄투성이인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쪽에 서면 검찰의 애완견이란 말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상반된 결론이 나온 부분이나 안부수의 정언이 180도로 바뀐 부분, 국정원의 보고서를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 등을 놓고 왜 언론이 지적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이화영의 판결문에서 다른 증거로 인해서 모두 탄핵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김성태가 조폭 출신임을 내세워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신뢰성이 있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말한 국정원 보고서는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제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국정원에서도 확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화영의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재명은 안부소의 정언이 뒤집어진 것을 놓고 안부소의 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고 회유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도 했는데, 안부소는 김성태가 체포돼서 송환돼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화영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재명이 애꿎은 언론에 대해 애완견 운운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그만큼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주 2회씩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재판정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무려 5분간이나 그것도 준비해온 A4 용지를 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은 기자들에게 한 얘기라기보다도 지지자들을 향한 업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또 허위사실을 늘어놓았는데, 이는 기자들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도 지지자들을 향한 경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 기레기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 전쟁을 독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당 안팎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겪어야 할 예고된 참사였을 뿐입니다. 7개 사건에 대한 11개의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균열 조짐이 조금씩 삭트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친명 핵심인 7인회의 김영진 의원, 오늘도 이재명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이 대표에게 거듭 재고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김영진 의원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명에서 이런 분위기인데 비명이라고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3355 모여서 아마도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당연히 자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과 관련 재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데 괜히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찍히기만 할까 봐서 위축돼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는 당 권력 재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감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국민의힘보다 3%포인트가 낮은 2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의 기소와 그에 따른 민주당의 폭주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 바깥에서는 또 연말에 완전히 귀국하겠다면서 오늘 영국으로 출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역할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오후 오는 9월 선거법 1심 선고까지 보도됐으니 민주당의 내부 균열은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조만간 당내에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 반대론의 깃발을 누군가가 들고 나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